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풀렸죠? 네, 많이 추웠는데 풀려서 고맙습니다. 대화를 제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앞에서 얘기 길게 하면 싫어한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기독교 계열 대학에서 육군 장교를 준비하는 22살 학생입니다. 네. 종교가 다름에도 이렇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종교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 질문이 너무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네, 초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네. 8년 만에 아버지를 친척 결혼식장에서 뵀어요. 이제 제가 봤던 아버지의 모습이 똑같이 스님의 모습으로 처음 뵀어요. 이혼하시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정말 아버지가 떠나신 후에 너무 어려웠고 남동생 길을 안 죽이기 위해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일을 하면서 스스로 벌어서 쓰고 동생의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았는데 8년 만에 뵌 아버지의 모습은 스님의 모습이 충격이었다기보다는 왜 이혼을 했었는지,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던 집안 환경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는 스스로의 꿈을 포기하고 육군 이렇게 군대를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들었던 얘기는 너무 달랐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동생이 얼마 전에 군대를 갔거든요. 저를 위해서 학비를 많이 힘들어서 미리 군대를 갔어요. 근데 동생이 이제 제대를 하고 나면 데려가겠다. 그렇게 이미 약속이 돼 있었고 누가 데려가겠다고? 아버지께서 그 스님이 스님이 데려가면 어떡해? 데리고 가시겠다고 아이고, 하시고 다 컸는데 뭘 데리고 가? 근데 저는 집에 데리고 있던 애도 20살 넘으면 내 보내야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아들이라고 불러요. 제 남동생을. 그 정도로 아끼는 동생인데 스님이 돼서 다시 나타나신 이유가 뭔지, 그냥 그렇게 속세를 떠나서 살고 싶으셨으면 그냥 계속 떠나 계시지. 지 맘이지 뭐. 네, 왜 와서 굳이 잘 살고 있는 저희 남매한테 와서 동생을 데려가겠다고 하시는지도 좀 이게 되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그 힘들어요. 엄마하고 엄마 얘기 들어보니 왜 이혼했대? 어머니께서는 그런 류의 얘기를 절대 안 하셨어요. 그저 그냥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말거라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얘기를 아버지께 또 들은 걸로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어요. 아니 그럼 뭐라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 헤어져서 했대요. 어머니가 많이 잘못을 하셨더라고요. 무슨 잘못을 했는데? 가정에 위기가 오게끔 잘못을 하셨더라고요. 뭐 가정 위기고 오늘 잘못이 뭐예요? 뭐 바람 폈다 이거야? 네. 그럼 뭐 피면 피지 뭐 어떡해? 그럼 바람 핀 거 갖고 문제 삼으면 재혼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바람을 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 이모님들한테. 이모님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 출가를 하셨구나.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던 건 아니고요. 예. 저는 단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이 많아서 외국을 자주 나가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가정을 지키고 싶으셨나 봐요, 끝까지. 네, 어머니가 이혼을 많이 요구하셨다고 하시고, 저도 알아요. 저는 엄마를 너무 외롭게 하니까, 속뜻은 모르고 엄마를 너무 외롭게 하니까 엄마 차라리 따로 살아라, 오히려 제가 부추겼던 것도 있고. 근데 막상 제가 아버지의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알았어요? 네. 돌아가셨다면 지금 자기 아버지 이렇게 원망할까 안 할까? 원망이라기보다는
아버지는 전혀 저는 이제 개의치 않아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계시든 상관이 없는데 왜 동생을 데려가려 하는지, 그리고 이제서야 나타난 그러니까 잠깐 그런 무슨 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자기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원망할까 안 할까 물어보는 안 거예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죠.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쵸? 아버지가 살아왔어. 반가울까 안 반가울까? 반가웠어요. 그래 됐지 뭐 그럼 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왔으니까 아이고 아버지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왔네 반가워 이러면 되지. 내가 보기엔 아무 걱정거리도 안 되는데. 근데 동생을 데려가겠다. 데려갈 수가 없어. 20살이 넘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집에 데리고 있던 애도 집을 나가두었더니 부모가 아이를 잡을 권리가 없어. 잘 알아. 민법이 그래 돼 있어. 어떻게? 내가 낳아서 애지중지 키워도 20살 딱 넘어서 나 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부모가 잡을 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20세가 되면 성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데려갈 아무런 권리가 없어. 스님 아니라도 스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근데 뭘 걱정이야? 아무 데도 말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대. 누가 나한테 법륜 스님한테 와서 네. 스님 저하고 결혼합시다 그러면 나한테 이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모르겠어요. 그걸 몰라. 좋은 일이야. 왜?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내 선택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 내 부모님이 너 장가 가라 해도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 내가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가고 싶으면 가면 되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면 되기 때문에 이건 부모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일이야. 전혀 어른답지가 않아. 질문하는 게 저래가지고 무슨 대한민국의 씩씩한 여군이 될 수 있겠어. 애같이 해가지고. 다시 못 보게 될까 봐. 뭐라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스님이 돼서 왔다.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으면 보면 되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면 되니까. 죽어버렸으면 보고 싶을 때 못 보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안 보고 싶으면 내가 안 보면 되고 보고 싶으면 어떠니? 보면 되니까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동생도 아빠가 와서 데려가겠다고 데려가지지가 않아. 20살 넘으면. 근데 동생 입장에서 선택권이 커졌잖아. 도와주시겠다니까 도와주세요 할 수도 있고 난 싫어요 내 혼자 살래요 할 수도 있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리고 엄마 아버지 헤어진 이유가 뭐 엄마가 바람 피워서 헤어졌든지 둘이 사이가 나빠서 헤어졌든지 20살 넘어서 나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건 죽은 문제야. 자기들이 뭐 했던 건 자기들 문제야.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얼른 밖에서 생각하면 엄마가 나쁘다 이러지만은 엄마도 또 속에 들어가 보면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겠지. 그러니까 자식 된 도리로는 그래도 엄마가 혼자서 잘 키워줬나 안 키워줬나? 뭐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했다가 안 키워줬다고 이렇게 생각하나? 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스님이 됐으니까 진짜 나는 엄마가 안 키워줬다고 말하는데 자기 같으면 자기 처지를 빗대면 난 진짜 안 키워줬다고 말할 수 있어. 난 학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도 없어요. 그래. 그래도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 안 키워줬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 고맙다. 내 스님 될 때 안 말려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말리러 왔다가 그냥 갔어. 우리 스님 뭐라고 하니까 얘 죽는다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 얘 빨리 죽는다 단명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아이고 스님 아들 하세요 그래 돌아갔단 말이야. 근데 요즘 똑똑한 엄마 같으면 그렇게 갈까 안 갈까? 안 가겠지. 그러니까 자식한테 좋다니까 자기가 아무리 가슴 아파도 어떠니 그냥 두고 간 거야. 요즘 이 엄마들은 애한테 좋은 건 상관없어. 자기한테 좋아야지. 그리고 그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 고맙게 생각해야 돼. 어머니가 과거에 의애가 헤어졌다 이런 건 자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건 저끼리 싸울 일이지. 그 아빠가
스님이 됐든 안 됐든 그건 아빠 인생이지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도 어디 가서 딴 여자하고 산다는 것보다는 스님 댁에 있다는 게 듣기 안 좋나? 안 그러나? 그건 좀 좋았어요. 그래. 딴 여자 데리고 또 팔짱 끼고 애 둘이 데리고 왔으면 어떡했어. 안 그래?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 스님이라도 돼 있으니 다행이지.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스님 하다 그만두고 결혼을 했다 하든 엄마와 같이 산다 하든 그런 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냥 그들이 어떻게 사는 건 그들의 인생이고 나한테는 누구다? 부모님이야. 알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살아왔으니 고마운 일이고 반가운 일이고 아버지가 그래도 도와주겠다고 데려가겠다 이 말이 뭘까? 도와주겠다 이 말이야. 도와주겠다니까 고마운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고맙다.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가하셨는데도 이렇게 출가한 사람이 쇠속에 정을 못 끊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불교 원칙은 그거 도와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자식이라고 했더니 도와주겠다고 저렇게 마음을 내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버님 저희들은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스님이 돼서 뭐 그렇게 하면 불교 교리 어긋나잖아요. 계율에. 아버님 그렇게 흠잡힐 짓 하지 마시고 수행 청정히 하십시오. 저희들은 혼자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되지. 도움을 안 받으려면 도움을 받고 싶으면 못 이긴 척하고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럼 자기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걸 뭘 오늘 얘기 잘했다. 아무 문제도 없다. 좋은 일만 있다. 감사합니다. 예, 모든 대학생들이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강연회 같은 거 또 책들을 보면은 요즘에 그 성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 주위에서도 취업을 해야 되는 나이니까 모두 대기업을 또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같은 토익을 공부하고 뭐 같은 회화를 준비하고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항상 또 부족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해야지 과연 이게 행복할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하는 거에 있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최근에 휴학을 하고 그냥 자전거와 텐트와 그냥 조리기구만 들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한 여행을 떠난 지 한 50일 정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무일푼으로 떠났습니다. 그 떠나면서 정말 힘든 것도 많았고 먹을 것도 제가 뭐 돈이 없으니까 직접 또 쌀을 구하기 위해서 또 한창 그때 가을철이어서 벼베기 그 트레일러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또 손으로 베는데 그런 곳에 가서 또 쌀을 베가면서 쌀도 얻고 또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또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얻고 백삭을 벌고 제주도를 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그들은 저에게 선뜻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옷 같은 것도 주었고 그때 옷도 2벌인가 밖에 가지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접하면서 어떤 것 행복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들에게 준 것은 없지만 그들은 저에게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복이란 제가 여행하면서 느낀 게 제가 느낀 행복이란 그러면서 느낀 게 누군가 이웃과 나누면서 사는 게 행복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이 중요하지 스님이 생각하는 행복이 뭐가 중요하노? 왜냐하면 행복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예.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이거든. 농사 짓고 사는 게 행복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정승도 지하기 싫으면 못한다 이런 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고관 높은 지위를 줘도 자기는 싫고 그냥 자기는 초에 묻혀 살고 싶다. 그럼 그게 행복이고 또 자기는 뭐 아무리 대기업도 싫고 그냥 귀농해서 살고 싶다. 그 사람은 그게 행복이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게 행복이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는 게 행복이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이고 이렇게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행복을 어떤 게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냥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다. 다만 어떻게 살든 행복하게 사는 건 중요한 것 같아. 자기가 행복하면 자기는 행복한 대로 살면 돼. 나는 뭐 할 때 제일 행복하냐? 농사일을 할 때 내가 제일 집중되는 것 같아. 거의 땀이 막 범벅이 돼도
옆에서 누가 말 안 하면 작업을 중간에 멈추는 적이 별로 없어. 일이 끝나든지 누가 옆에서 말을 하든지. 딴 건 몰라도 돌아갈 길은 마지막 모습은 참선하다가 죽는다, 염불하다가 죽는다 이런 게 아니고 농사 짓다 밥고랑이 처박혀 죽는다. 이렇게. 이게 내 자화상이야. 자연적으로 죽으면 밥고랑이 처박혀 죽을 거고 안 그러면 사고 나가 죽을 거고. 내가 내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 왜? 하도 돌아다니니까 사고 나고 죽을 확률이 제일 많고 내가 내 명대로 죽으면 아마 밥고랑이 처박혀서 죽을 거야. 왜냐면 그걸 좋아하니까. 뭐 특별히 행복하다, 뭐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이런 건 없고 굳이 나한테 물었어. 스님 어떨 때 행복하냐? 첫째 농사 지을 때, 두 번째 나는 절에서 시골에서 자라고 절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산을 걸을 때, 걸을 때 좋아. 산속으로. 난 굳이 같이 안 가도 돼. 그런 게 내가 기호, 내 까르마하고 관계있다면 그런 게 좋아. 그러나 이제 수행이랑은 까르마에 구애 안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것도 괜찮아. 뭐 상담도 괜찮고 강연도 괜찮고 요즘 이 증문적설이 제일 쉬워. 강연 중에 머리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왜? 뭘 물을지 내가 예측 불허잖아. 근데 이걸 미리 준비해 올 수 있겠나 없겠나? 없겠지. 그러니까 두렵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거야. 어차피 그건 예습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부딪혀서 들어보고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되잖아. 근데 이 증문적설을 하는 유일한 비결은 모른다고 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모르겠는데 다음 이렇게 그럼 뭐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대부분 그 모른다 소리를 하기 싫어가지고 겁을 내가 못하는 거야. 근데 뭐 그래 무전여행 가는 거 좋아. 나도 다 해봤어 젊을 때. 근데 학교를 휴학하고 놀거나 직장을 휴직하고 놀아서는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학교를 휴학하거나 직장을 휴직했을 때 자기 답을 찾으려면, 답이 없어서 휴직했거나 했을 땐 답을 찾으려면 뭐 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빡신 일을 해야 돼. 식당에 가서 주방에 가서 일하거나, 그러니까 일은 아주 고되게 하고 월급은 제일 적게 받는, 일은 많이 하고 월급을 제일 적게 받는 일이 뭔지를 찾으면 주위에 쉽게 찾아지죠. 그 일을 딱 3개월 하면 판결이 나. 이거 해도 내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내 지금 선생님 하는 것보다, 내 연구하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더라 하면 딱 치우고 직장으로 옮겨야 돼. 근데 이거 딱 해보니까 그래도 뭐가 제일 쉽더라? 공부가 제일 쉽더라. 아이고 그래도 선생님 하는 게 제일 쉽더라. 아이고 그래도 장사하는 게 제일 쉽더라. 그러면 딱 바로 복귀를 하면 그게 에너지가 생겨. 근데 놀아버리면 답이 안 나와. 놀아버리면 어떤 일보다도 노는 게 제일 쉽잖아. 그지? 그럼 놀면 그 스트레스가 없어져. 그러나 6개월 놀다가 다시 들어가면 똑같은 게 재발해. 학교 복학하면 또 재발하고 직장 복직해도 똑같이 재발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야. 그래서 했다가 말았다 했다가 말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했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복학하기 전까지 뭐 한다? 노가다를 뛰어야 돼. 하루도 쉬지 말고. 아시겠어요? 하루도 쉬지 말고 주말 쉬면 안 돼. 무조건 뛰어야 돼. 그래가 바짝 100일 해보니까 그래 이래도 사는데 뭐 때문에 내가 그 골치 아프게 머리 썩히면 공부하면서 사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시험 치는 학문은 안 할 것 같아. 현재 내 같으면 내가 다시 돌아가도. 왜? 그걸 남한테 평가받고 이러기 싫어. 뭐 때문에 내가 그런 평가받으면서 살 거 뭐 있어? 그냥 살지. 뭐 성적이 되었던 한 대기업 같은 데 취직 안 할 것 같아. 내 같으면 대기업이 취직하면 수많은 부서 중에 한 부서에 부속품처럼 들어가고 조그마한 한 5명 있는 회사에 들어가면 5가지를 다 해야 되는 일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부속품이 되는 것보다 여러 개 경험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회계도 계산하고 영업도 하고 다 하고. 근데 대부분 보면 혼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죽겠다. 월급도 조금 주고 그런데 그게 훨씬 좋아 사실은. 내가 앞으로 스스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가서는 월급은 있지만 그건 나오면 아무 다른 일 할 데가 없어. 유일한 길은 대기업에 오래 있다 나와가 대기업하고 커넥션을 해가지고 어떤 하청업을 받는 거. 그 길 하나 있지. 근데 그 대기업에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 그러면 쓸모가 없어 나와가. 그런데 조그마한 회사에서 이렇게 뺑뺑 돌리면 여러 가지 무역업도 하고 금융업도 하고 그 안에 돈도 빌리고 뭐하고 다 하니까. 그래서 경험을 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 거냐는 그 사람의 자유요. 예를 든다면 조선시대에 우리가 양반 상놈 제도가 있었잖아. 근데 그 같은 상놈이지만은 상놈 중에도 노예 중에도 좀 살기 편한 노예가 있고 어때요? 더 천대받는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소위 뭐 왕궁에 있는 노예라든지 이런 거는 입는 거나 먹는 거나 굉장히 좋잖아, 그지? 어느 정도 힘도 있고. 그래서 더 좋은 노예가 될래? 자윤이 될래? 이 대부분 다 보면 더 좋은 노예가 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좋은 노예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막 서로 간에 엄청나게 짓밟고 가잖아. 내 같으면 자윤의 길을 선택하거나 노예끼리 힘을 합해가 노예 해방 운동을 하겠다. 더 좋은 노예가 되기보다는. 그러니까 남이 짜준 틀에 거기 목숨 걸고 붙어서 살 이유가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은 뭐 좋은 데 취직했다고 자랑할지 몰라도 뭐 괜찮아. 그러나 꼭 그 길만 인생의 좋은 길은 아니다. 옛날에 못 먹고 살 때는 그게 좋은 길이었어. 거기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지금 뭘 해도 먹고 살 수는 있어. 게으르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의 은거에서 부모의 기생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그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전거 타고 무전여행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정도 해봤으면 됐고 빨리 직장을 구해서 한번 생활해보고 거기서 판단을 해서 학교를 그만둬버리고 직장 생활로 바로 가든지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안 그러면 다시 빨리 복학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빨리 학교를 끝내버리든지. 그리고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힘든다고 또 쉬고 힘든다고 또 쉬고 그건 낭비야. 이건 내 생각이 그래. 네. 예, 감사합니다. 한 2년 반 정도를 쉬었다가 최근에 다시 직장을 들어갔는데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조금 잘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됐고 네. 좀 서로 다툼도 있었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저보다 조금 위여서 미워하는 일부러 저를 미워하는 게 티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제가 눈치를 챌 수 있을 정도로.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자기 좋아하나 봐. 아닌데 유부남이. 유부남이라도 자기를 마음으로 좋아할 수 있지. 진짜 좋아하는데 자기가 유부남이라고 응하지를 않으니까 심술 부리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네. 오케이. 그랬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래 그 사람이 미워하도록 내버려 두고 내 할 일만 하고 내가 실수만 안 하면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도 얼토당토 않는 걸로 자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니까 이제 한 달 됐는데 이걸 그만둬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유가 뭔 것 같아?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이제 얼토당토 않는다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이유가 있을 건데 조금 생각해 보면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경쟁된다고 생각하나 안 그러면 뭐 좋았어 이렇게 해줄라는데 별로 안 쳐다봤어 그러나 안 그러면 너무 일을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이유가 뭔 것 같아? 그 사람은 그 분야에 10년 정도 됐고 저는 이제 처음 입문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뭐 가르쳐 줄 생각도 별로 안 하고 무조건 따라오라고만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면 되지. 근데 방법을 모르는데 그냥 혼만 내고 계속 혼만 내면 야단 좀 맞으면 되지 뭐. 월급 받기가 쉽나. 자기 다녔던 직장 그거 자꾸 옛날 생각하니 그래. 요즘 그래 혼내도 가겠다는 사람이 하면 손들어 볼까 천지야.
돈 좀 내도 직장만 넣어주면 가서 하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10년 다녔고 자기는 처음 하면 자기가 탁 숙여줘야 돼. 딱 배울 마음이 있어야 돼. 나이가 나보다 크든 작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이제 그걸 믿기로 해서 예를 들면 뭐 성추행을 한다든지 부도덕한 행동은 절대로 용납 안 해야 돼. 얘기하지만 그걸 그냥 다른 세상사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를 용납하고 이러면 이제 사회가 늘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지. 그런 건 탁 칼같이 잘라야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좀 심술을 좀 선배로 심술을 부린다 하면 그 정도는 받아줘야지. 근데 괴롭단 말이에요. 뭐 괴로워? 어떻게 괴롭히는? 때리지도 않는데 무슨. 말로써 때리니까. 말라서 어떻게 때려? 아, 주말에 쉬고 있는데 맨날 문자를 막 몇 통씩 계속. 뭐라고? 문자를 계속 몇 통씩. 문자로 몇 업무적인, 통씩? 예. 문자로 몇 통씩 해봐요. 뭐 그 전화기가 아프겠지. 내가 뭐가 아파. 배짱인 네가 없다. 그 전화기 문제지. 그건 무슨 관계 있어? 아, 그냥 말로 하면 되지. 그렇게 문자로 기분 나쁘게. 그 사람은 말로 하면 자기가 화가 나는데 그걸 표출할까 싶어서 자기 생각에서 문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기가 미워하네 이제 보니까. 생각해가 문자로 보내주는데 왜 그래? 그 불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야단치는 것보다 문자로 받는 게 훨씬 낫지. 그럼 자기 불러가지고 그럼 성질 내가면서 얘기하라 그럴까? 문자로 보내주면 받고, 아이고 문자로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줘. 항상 뭐라고?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줘. 자기는 어떻게 하는데? 답 안 하지? 아니요. 뭐라고 답해? 제가 하고 싶은 답에만. 무슨 어떤 말? 네, 알겠습니다. 잘했어, 좋았어. 어죽은 잘했어. 근데 뭐라 그래? 그럼 네 맨날 말만 하지 제대로 안 한다 이렇게 또 오나? 아니요. 그럼 그 정도면 됐어. 별일 안 했는데 배가 부르구나. 그러니까 항상 뭐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또 뭐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러면 너는 맨날 말만 그런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생글생글 웃고 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난 생글생글 웃고 대하면 그 사람이 화가 나가 떨어져가 이건 나한테 상담 올 거야. 후배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야단을 쳐도 내 생글생글 웃고 감사합니다 해서 내가 화가 나 미치겠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게 만들어야지. 자기가 뭐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 자기가 내가 볼 땐 배부르든지 뭐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나 그 사람? 그럼 왜 그래? 상사인데 상사가 이렇게 말로 해가 불러가 막 야단치고 막 어떤 데 보면 막 이런 거 갖고 집어 던지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여기 다 해도 그래도 내가 그래 바보도 모르면 그 정도 견뎌 이래 얘기하는데 문자로 뭐 어쩌다 얼마 좋은 얘기니? 그거도 니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선 거짓말을 해가면서 저희를 되게 나쁘게. 사람들 앞에서 네. 자기 듣는 데서 없는 데서 듣는 데서요. 뭐라 그래? 그러니까 뻔히 자기가 한 일을 안 했다고 그러면서 다그치듯이 내가 했냐고 막 이렇게. 그럼 저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대답도 못하고. 그러면 예 제가 했습니다 이러고 어떤 때는 이번에는 과장님 했는데요 이러면 되잖아. 근데 전부 다 내가 안 했다 그러면 그게 변별력이 안 생기거든. 작은 거는 어떠니 막 그냥 누명을 덮어 써줘. 그냥 네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가끔 하나는 어떠니 그건 과장님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어떠니 그걸 신뢰가 딱 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자기 안 했다고 하면 변명한다 이러는데 한 10개 정도는 했다고 그러다가 하나씩 딱 이렇게 꼬집으면 망신 주기 쉽지. 자기도 꾀가 좀 있어야지. 네. 그때 먼저 들어온 사람 자기 한 달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누명 좀 써줘. 수행 삼아. 그 좀 한 10년 됐다고 좀 똥폼 좀 찍이겠다는데 그걸 꼭 갈바가 되겠어. 그냥 좀 봐주지.
어? 그래, 뭐 한 1년까지는 봐드릴게. 이런 마음을 탁 내버려. 1년까지는 봐드릴게. 이런 마음을 탁 한번 내봐. 한번 해봐. 마이크 대고. 네, 1년까지는 봐드릴게요. 한번 이래봐. 네, 1년까지는 봐드릴게요. 네, 다음 분. 안녕하세요. 네. 청춘 멘토링에게 맞는 소재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 34살이고요. 네. 2년 반 전에 결혼을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혼 소송 중이고요. 예. 누가 먼저 신청을 했어요? 말 꺼낸 거는 남편이에요. 아니, 말 꺼낸 게 아니라 지금 둘이가 네. 왜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한참 많이 힘들 때 스님의 이제 그 강연을 굉장히 이제 제 상황에 맞는 걸 찾아서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 아이는 3살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지, 당연히. 근데 사람이라는 게 네. 이 최선책이지만은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형편에 자기 속마음에 애를 가져오는 게 이게 나한테 이게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부담이 되고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럴 때 숙제 포기해버리는 게 낫지. 보고 싶은 생각은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놓고 서로 싸우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 내가 확실하게 나를 헌신적 내 인생을 망치더라도 모든 걸 버리더라도 아이는 내가 낳았으니까 책임져 키우겠다. 이런 게 확실하면 소송을 걸면 자기 쪽으로 올 확률이 높아.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아빠가 데리고 있는 그 환경이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울지는 모르겠는데 정서적으로는 이제 그런 건 따질 필요 없어. 그런가요? 자기가 중요하지. 상대는 제가? 거지든지 말든지 그건 따질 필요 없어. 자기 얘기 들어보면 자기 키울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자기가 결정을 딱 해. 자기가 딱 키우겠다면 엄마 마음이 아니다. 그게 확실해야지. 그게 자꾸 흔들리면 안 돼. 엄마 마음이 확실하면 딱 그냥 그 화내지 말고 그냥 소송해서 제가 키우겠다고 해서 내 경력하고 내 직장 생활하고 다 집어넣고 키울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뭐 90%는 자기가 가능해. 그렇게- 저쪽에서 자기 정신병력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몰라도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어요. 자기 정신병력이 있다고 아니요. 그럼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소송해서 제가 지금 직장 그래. 다시 복귀를 해서 다니고 있고 그러면 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근데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빨리 포기해줘. 아기가 커서 포기하면 아기 정신적으로 어려워. 힘들어지니까. 3살 되기 전에 포기해버리면 엄마를 잊어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걸 자기가 가슴 아파하면 안 돼. 아이를 위해서는 그게 좋아. 그건 자기가 선택해야 돼. 아기는 제가 무조건 키워야죠. 그러면 그치 하면 돼. 걱정 안 해도 돼. 아빠 같으면 이게 엄마한테 돌려보내라고 내가 조언하겠는데 엄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럼 그냥 당분간 아빠랑 있는다라고 편하게 마음 아니요. 그래 좋지. 그러니까 소송 걸면 그냥 어차피 오게 돼 속전으로 해가 아기 건강하고 아기의 정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판결을 원하는 쪽으로 하면 그럼- 진정서를 넣으면 돼. 그동안에 조금 못 보거나 이런 거는 그거는 그냥 아무 관계 없어. 그거 갖고 싸우면 안 돼. 그건 맡겨놓으면 6개월이든 뭐 1년이든 맡겨놓으면 돼. 근데 그렇게까지 길게 가면 안 돼. 속전속결로 돈이 좀 들더라도 재판 과정을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게 좋아. 네, 알겠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았으면 아기를 키워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엄마는 아기의 키울 뭐가 있다? 권리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부부라 하더라도 남편이 가져갈 권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혹시 남자들도 있는데 혹시 어쩌다가 이혼을 안 하면 좋지만 하게 된다면 아이를 위해서는 누구한테로? 엄마한테로 줘야 돼요. 그럼 며느리가 할머니가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 자기 손주를 누구한테로 줘야 된다. 아기 엄마한테로. 그거는 내 거 네 거를 아기를 가지고 내 거 네 거 따지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아이는 아이의 권리가 있고 아이는 엄마로부터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아이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포기하면 새로운 엄마가 필요해요.
근데 자기 엄마 권리를 안 하면서 새로운 엄마가 있는데 또 엄마가 나타나가 일주일마다 보겠다, 열흘마다 보겠다 하면 그건 안 돼요. 그럼 아기한테 정신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건 아이를 위해서 딱 정을 끊어줘야 돼요. 인생살이라는 건 굉장히 피곤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또 재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려움에 닥치면 그게 힘들죠. 누구나 다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근데 편한 길을 가면 인생에서 능력이 키워질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힘은 들지만 그걸 극복하려고 어떻게 발버둥 치다 보면 뭐가 커진다?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피하지 마세요. 그때는 힘들고 불행 같은데 그걸 이렇게 겪다 보면 거기서 다 실력이 쌓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을 남이 안 알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이 안 알아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용기를 갖고 시도를 먼저 해봐요. 그리고 틀리면 고치면 돼요. 잘못되면 뉘우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가야 돼요. 한꺼번에 이렇게 탁 성공이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궤도를 수정해 가면서 목표를 향해 가야지 바로 가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젊은이답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 시대는 이게 조직도 단촐해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창조가 일어납니다. 실패 안 하려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사람, 연애를 하든 뭐 시험을 치든 뭐든 자꾸 겁내지 말고, 회사 뭐 원서 3번 넣어보고 5번 떨어졌다고 7번 떨어졌다고 어때요? 바로 좌절해가 한대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처음부터 요새 취직하기 어렵다며, 예, 그럼 뭐 원서를 한 30번 낼 각오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30번째 취직할 거라고 생각하고 29번은 뭘로 한다? 연습으로 해보는 거예요. 원서도 내는 연습도 하고 가서 면접도 연습하고 이렇게 편안히. 그러다가 재수없이 30번 전에 걸리면 가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런 걸 재수없 잤다 그래.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연습 부족으로 가니까 재수없이 걸리면 가는 거고, 그냥 정상대로 가든지 이렇게 좀 느긋하게 하면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서 적은 열매를 맺으려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수고는 조금 하고 열매는 많이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안절부절하고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스님 보고 속 없는 소리다 이럴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저희들 살 때보다 훨씬 더 어릴 때 학습도 많이 했고 똑똑하고 스펙도 많이 쌓았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립심도 부족하고 망설이고 이럴까? 그건 실패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어른 흉내를 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고 싶으면 좀 놀아보세요. 놀아서 노는 게 나한테 손해구나 이걸 자각하면 어때요? 다시 또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계속 거기 빠져 있으면 이제 폐가 망신하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의 실수는 감내를 해야 돼요. 학습비로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해봐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 없이 자꾸 성공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로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형이 중학교 1학년 5살 차이라서 이제 집에 있는데 이제 형이 깔아놓은 음란물을 그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해서. 형이 뭐라고? 형이 깔아놓은 음란물을, 그러니까 야동이에요, 야동. 야동이 뭐요? 야한 동영상을
그러니까 야한 동영상을 야한 동영상을 네, 다운 받아서 다운 이게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는데 근데 제가 컴퓨터를 뒤지다가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초등학생인데도 이제 그때부터 공부도 안 됐고요. 그다음 막 여자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막 많이 나고 막 그래서 상담도 막 조금씩은 받아 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고쳐지지도 않고요. 절제를 하고 싶은데 절제도 잘 안 되고 지금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5학년 때? 2학년 때요. 2학년 때 그걸 봤다고?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보고도 그게 탁 필이 꽂힐 만큼 좋았는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왜 그걸 끊겠어? 안 되지. 끊어. 그때는 봐도 아무렇지도 않던 것도 지금 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할 텐데 그때 진짜 조숙했다. 그때 그걸 보니까 뭐 좋더나 그렇게. 네. 괜찮아. 뭐 그 나이에 그런 거 보고 싶은 건 정상이야. 근데 이게 절제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자주 본다 이거야. 보는 건 아닌데 이제 욕구가 강한 그런 욕구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지금 19이요. 19살 때는 한참 그럴 때다. 막 괜찮다. 그걸 어떻게 해? 몸이 그런 거를. 정상이니까 뭐 괜찮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만약에 여자 종아리를 만지고 싶다 하는 그 자체 욕구는 정상인데 네. 근데 상대편은 남이 내 종아리를 허가도 없이 만지면 기분 나쁘겠나 안 나쁘겠나? 나빠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상대편 허락 없이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남을 때리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안 되지. 네. 내가 아무리 욕심이 나도 돈 안 주고 남 물건을 가져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안 돼.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자유가 있어.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괜찮아. 그런데 그 자유에 어떤 한계가 있어. 요걸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게 뭐냐?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는 없어. 내가 자유롭게 살 권리는 있는데 그 권리가 지나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게 한계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도 돼. 근데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 지나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 그런데 첫째, 그것이 한계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남을 해치면 안 돼.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리 친구들하고 뭐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도 누구를 죽이거나 때리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네. 두 번째, 아무리 욕심이 나도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면 안 된다. 세 번째, 아무리 이런 사랑하는 마음 또는 성적 충동이 일어나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면 안 된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내용이 뭐예요? 내 발 아프다 발 좀 만져줘 했는데 발 만졌다고 성추행이라 그러나? 아니지. 네.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때리거나 물건 훔치는 것보다 하는 사람은 죄가 덜 될 것 같은데 당하는 사람은 더 괴로워. 물건 잃은 거 버린 것보다도 한 대 맞는 것보다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뺨때기 한 대 맞아서 얼굴이 뻘거지는 거는 통증으로 굉장히 아프잖아. 그지? 그런데 여자가 어떤 남자가 자기 가슴을 만진 건 아무 상처도 없어. 그래도 피해 의식이 어느 게 더 오래 남는 나무 누가 내 가슴을 허라도 없이 만졌을 때 더 피해가 오래 남는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남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이거를 무시했는데 처벌을 조금 했는데 요즘은 이제 피해자의 그 피해 정도를 따져. 내가
얼마나 피해를 줬느냐를 안 따지고 상대가 얼마나 입었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처벌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내가 이렇게 살짝 만졌다 이럴 때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뭐 피해 준 게 있나 없나? 없잖아. 근데 상대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그럼 누구 말로 이거를 피해를 정할 거냐? 옛날에는 가해자 갖고 객관적으로 이걸 따져가 정했어. 뭐 찢어진 것도 아니고 뭐 부은 것도 아니고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여성이 입은 피해의 정도 그걸 갖고 처벌하기 때문에 폭행보다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폭행을 해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고막이 터지거나 하는 것보다도 성추행죄가 뭐하다 훨씬 형량이 높아. 그래서 이 남자들이 이걸 알아야 돼. 피해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한다고? 피해 입은 사람의 괴로움 정도를 갖고 평가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겠어? 네. 그래서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돼. 허가 없이. 그다음에 허가 있게 했다. 자기도 좋다던데요. 만져라던데요. 이래도 미성년자는 안 돼. 내 말 알겠어? 네.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래 내 가서 만져봐 이러고 만져봤다고 해도 그거는 법에 걸려.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이란 거는 자기의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자기가 할 수 없어. 그래서 뭐가 있다? 보호자가 있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가지. 이거 안 돼. 네 번째, 말로, 이건 행동을 하는 거. 말로라도 남을 해치거나 남을 손해 끼치거나 남을 괴롭히면 안 돼. 즉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욕설하거나 하면 안 된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자유를 구가하더라도 이거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에게 그 피해가 되돌아와. 오늘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폭력이라는 게 네 가지 아니야, 그지? 누구 때리고 물건 뺏고 성추행하고 욕설하고 이거 아니야, 그지? 이건 안 되는. 그러면 왜 이 학교 폭력이 이렇게 난무하느냐? 그거는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인간의 길, 인간이 되려면 이 네 가지를 지키는 인간 윤리를 안 가르쳤어 그래. 그저 공부만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네가 성적인 욕망이 있다. 그거는 18살짜리 남자가 욕망이 있는 거는 뭐다? 신체가 건강하게 자랐다 하는 증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이것도 정상적이야. 나쁜 게 아니야. 그러나 고3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자기가 지금 어떡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여성을 갖다 만지고 싶다고 만지면 아까 무슨 범에 들어간다? 성추행범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절제를 해야 돼. 아까처럼 화가 엄청나게 날 때는 때려주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이해는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나 행위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배가 고플 때는 훔쳐라서도 먹고 싶지만 그래도 참아야 돼. 그런 것좀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것의 욕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욕망이 제어돼야 된다. 어렵다 하더라도 왜? 그걸 제어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엄청난 과보가 따라. 그럼 남은 여자친구 종아리 한번 만져보고 감옥 가서 3년 살아라고 뭐 어느 거 할래? 그래도 한번 만져보고 3년 살래?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그건 절제가 돼야 할 일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자네 고민은 어릴 때 봤던 그게 이 각인 뇌리에 찢겨가 그게 계속 머릿속에서 어떠니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걸 안 봤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어릴 때 그게 찢긴 게 이제 이게 크면서 더 심해지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첫째 그걸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자기한테 굉장한 불이익이 따른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심하다 싶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때 자꾸 그 생각을 하고 자꾸 참지 말고 운동장에 가서 뭐 한다? 운동장을 3바퀴 돈다든지 108배 절을 다 빨리 천천히 말고 천천히 하면 머릿속이 더 떠오르니까 아주 빨리 막 땀이 막 나도록 한다든지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돼. 그 생각을 자꾸 하면 그게 증폭이 돼. 생각을 바꿔가지고 막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좀 하다 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 이게 무의식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정신과하고 상담해서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그 치료를 좀 받는 게 필요해. 상담한다 정도면 치료까지는 아직은 안 받아도 되겠어. 혹시라도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커서 이게 이제 일종의 뭐랄까 이렇게 이런 게 생각이 깊어지면 이제 나이가 커서 이제 연애를 할 때도 막상 내 눈앞에 있는 성인 여자한테는 표현도 못하고 행동도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고 자꾸 멀리서 훔쳐보는 버릇이 생겨. 그 다음에 뭐 팬티라든지 이런 걸 수집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건드린다든지. 근데 이것은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이게 성인 여자에게는 오히려 말을 못 꺼내고 표현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요즘은 특히 이제 성추행이 처벌이 높지만은 어린애 성추행하면 처벌이 더 높나 10배로 더 높아. 그래서 그런 이제 화를 자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운동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필요하다면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하면 이게 호르몬 분비의 과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기가 아무리 절제하려 해도 안 될 수가 있어. 이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 그러면 정밀 검사를 해서 그 호르몬 분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니까 우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도를 하고 그래도 잘 조절이 안 되면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 부끄러워하면 안 돼. 오늘같이 이렇게 정당하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자기 나이에 그 신체 구조에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가게 되면 이제 화를 앞으로 자초할 위험이 있다. 알았죠? 네. 아이고 어려운 얘기 꺼냈어. 잘했어. 박수 쳐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제가 나이가 지금 20대 후반이고요. 네. 제가 표현을 하자면 저는 이제 중독됐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이제 인터넷 게임 중독이랑 네.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야한 동영상에 네. 이제 중독이 된 것 같아요. 네.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접하게 된 것 같은데 네. 그때 당시에는 친구들도 그걸 많이 접하고 그게 하나의 게 동질감이 형성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걸 보고 느끼는 게 너무 그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점차 사라지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나이를 먹어갔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점점 빠져들고 이제 하루라도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가 이제 20대 초반 때는 이제 서울 올라와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제 부모님과 떨어지면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제 나름대로 조금은 억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억제를 하는 척이지 완전히 그걸 끊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공부 잘하는 청년, 그다음에 일 잘하는 청년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상 까놓고 제 스스로 저를 느꼈을 때는 제대로 이루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1살, 2살씩 계속 먹어가면서 이제 주변의 친구들은 좋은 직장을 제대로 들어가고 좋은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저를 아직까지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자식이라고 챙겨주시는 부모님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은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가 되기는 했는데 스님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상태에서 이 중독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그 뿌리까지 뽑아낼 수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런 실천 노력을 통해서 그 중독을 당하기 이전의 마음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해서 네. 스님께 조언을 듣고 싶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약에 중독이 됐다. 마약 없이는 도저히 못 산다. 예. 완전히 막 마누라도 팔아가지고 마약을 사야 될 정도로 중독이 됐다. 근데 그 인간도 치료는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안 하기만 하면 되죠. 네. 그럼 안 하면 그 사람이 그 중독된 데서 만약 더 이상 마약을 안 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그 부작용, 예. 그 반작용, 그 고통이란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거 안 한다고 죽지는 않아요. 죽을 것 같지 죽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결국은 자 마약 중독자로 전락하느냐? 네.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죽을 것 같지만은 그것을 극복해서 정상인으로 돌아오느냐? 네. 이것은 이제 자기 선택이야. 그러면 그것이 노름 알죠? 옛날에 화투 치고 하는 거 있죠, 그죠? 네. 노름 중독이든, 그것이 마약 중독이든, 그것이 섹스 중독이든, 그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게임 중독이든, 이 심리 현상, 이 뇌에 중독되는 현상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물이 투여되면 그것이 이 뇌에 가서 어떤 영향을 줘서 여기에 기분 좋음을 만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어떤 걸 했을 때도 동일한 뇌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처음부터 이런 증상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형성되어진 거기 때문에 소멸되어질 수도 있다. 그 말은 치유가 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치유가 쉽지는 않다. 어릴 때 형성된 것일수록 치유가 어렵다. 예를 들면 자기가 초등학교 때 어떤 시작해가 중독이 들었다 하면 그만 그는 중학교 때 애보다 고등학교 때 애보다 치유가 더 어렵다. 즉 중독의 강도가 더 세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리 속에 무의식 속에 더 심층의식 속에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선택할 거야. 치유는 될 수 있는데 치유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치유가 쉽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살든지 어렵지만은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치유를 하든지 자기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독은 이런 중독만 있는 게 아니고 커피도 중독이 있고 알코올도 중독이 있고 아시겠어요? 우리의 어떤 이게 중독은 이제 조금 더 보편하면 뭐라고 한다? 습관성이라 그래.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습관성에 들어가는 거야. 습관성이 약간 도에 지나치면 거기 뭐라고 한다? 중독성이라 그래. 근데 이걸 불교 용어로는 뭐란다? 까르마라 그래. 뭐라고요? 까르마, 인도말로 까르마. 번역하면 업식이라 그래. 업식. 야, 그다 네 업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업식이라 그래. 쉬운 말로 하면
습관이에요. 습관. 모든 습관은 자기 통제가 됩니까?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말은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 이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것이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각한다고 통제는 안 돼요. 맘먹는다고 통제가 잘 안 돼.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가 좀 하기 어려워서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격리, 강제로 자기가 아무리 날떠도,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도 병원에 입원시키고 마약 중독도 입원시키고 이런 이유가 그 어떤 걸 안 하려고 할 때 그 반작용을 못 견디기 때문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있어요. 작심삼일 들어봤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일찍 일어나려면 3일은 되는데 4일째부터 안 된다. 그게 반작용에 못 이긴다 이런 얘기. 담배도 하루 이틀은 끊어지는데 더 이상 몸이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막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보면 막 초조해지고 뭐해진다. 불안해지고 막 심하면 잠이 안 오고 나중에는 막 목이 마르고 막 이런 일이 형성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고 만약에 내가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겠다면 게임을 지금부터 딱 멈춰야 돼. 그럼 막 그런 심리 현상이고 뭐 육체적 변화가 일어나도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돼. 만약에 아까 뭐라고 한다 했다? 야동이라 그랬나? 야동도 보고 싶은 거 보는데 중독이 되면 늘 저녁만 되면 혼자 있으면 일단 열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담배 끊듯이 딱 끊어야 돼. 무조건 안 해야 돼. 그럼 하루 안 하고 이틀 안 하고 3일 안 하면 막 나중에는 미칠 것 같아. 그래도 안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어때요? 서서히 이게 이제 중독성이, 습관성이 빠지면서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자기가 그럴 때마다 보지 말고 밖에 나가든지 절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담배 끊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담배 피우는 거는 그 건강 해치는 것만 생각하지 도덕적인 뭐라나 이 죄식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지? 근데 이게 이런 지금 말하는 야한 동영상을 보거나 이 섹스 비디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자꾸 자기 무의식 세계에서 도덕적인 뭐다? 죄책감까지 들기 때문에 심리적 위축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자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괜히 죄스러워가. 그 여자가 뭐 내가 그런 줄 모르는데도 쳐다 못 보고 자꾸 이래 사람을 봐도 사람을 안 보이고 자꾸 이제 딴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오히려 이런 거 많이 보는 사람은 남녀 관계에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인간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나중에 커도 고립이 되고 그래 되니까 이제 더욱더 그 야동에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훔쳐보는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변태라고 하는 이제 질병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게 중독이 되면 부부 결혼해가 부부 생활을 해도 이거를 못 끊는 거예요. 제가 이 상담해 보면 부부 결혼한 사람이 이걸 못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혼한 남편이 계속 딴 여자 벌거벗은 사진만 맨날 혼자서 보고 있으면 기분 좋을까 기분 나쁠까? 기분 나쁘겠죠. 사실은 뭐 딴 여자하고 만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나아놔도 되는데 여자 입장에서 또 그게 막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부부 파탄이 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젊은 세대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본인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이제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에까지도 지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뭐 따로 하고 있는 생활 활동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복귀를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다른 취미 생활을 해서 이런 그 중독된 기질을 좀 어느 정도 제일 좋기는 이제 도저히 자기 스스로 이제 딱 오늘부터 이제 안 한다 이렇게 끊으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게 누가 대신 안 해주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예를 든다면 우리 저기 정토에 100일 출가로 들어오면 돼요.
그럼 100일은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벌 수 없어. 벌 수 있는 시설도 안 됐고, 그리고 벌 생각도 안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00일쯤 이게 어떤 환경이 바뀌어가 지나버리면 이 보고 싶은 동력이 어때요? 좀 수그러들겠죠, 그죠? 그래도 복귀하면 이튿날 딱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거는 참기가 그냥 보다는 훨씬 쉬워요. 안 그러면 저기 인도나 무슨 몽골이나 이런 누긴이나 이런데 여행을 무전 여행을 어때요? 자원봉사를 가서 컴퓨터 안 되는데 가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면 돼요. 그러면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근데 요즘은 막 어느 꼴짜기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설악산 꼭대기 있는 복량 같은 데 가도 컴퓨터만 가지든 노트북만 가져가든 뭐 스마트폰만 가져가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건 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100일 출가 같은 데 이런 데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외부적으로 격리가 좀 돼줘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하다 혼자서 통제가 안 되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 격리해서 그거 막 발동, 그거 막 발작을 할 때 그걸 강제로 넘겨줘야 돼.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게 훨씬 이게 저항력이 약해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지. 그런 게임을 하고 싶다. 이건 누구나 다 인간은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예를 들면 빠진코 같은 데 가가지고 아틀랜타나 뭐 저런 데 가가지고 라스베가스 나간다 자꾸 하면 누구나 다 습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들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건 자기가 비정상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약을 하면 마약 중독이 되고 담배를 피우면 담배 중독이 되고 술을 먹으면 술 중독이 되고 야한 동네에 살면 거기 중독이 되고 옛날에 무협지도 중독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연속공도 중독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이 계속 TV 켜놓고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루에 뭐 요즘은 케이블 TV 같은 거 틀어놓고 막 5편씩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거 한 6개월 실제계가 하고 나면 그다음 처밖에 안 나옵니다. 직장도 안 나가. 이것도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면 뭐든지 중독성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약은 자기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그 다음에 담배도 건강을 해치고, 술은 자기도 해치지만 남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제재가 심하죠. 게임 중독은 당장은 남에게는 피해는 안 줘요. 자기한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이제 야동 같은 거는 이제 자기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놔요. 그래서 성추행범들은 기본적으로 야동 보는 사람하고 야동에 중독된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성추행할 확률이 5배, 10배 더 높아요. 자기는 잠재적으로 그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범죄 그런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망치는 것. 그런 거는 좀 중독성을, 습관성을 좀 바꾸는 게 좋죠. 근데 인간이 게임을 하고 싶고 인간이 그런 걸 보고 싶은 욕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습관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한 잔 먹고 담배를 한 대 피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들면 해친다는 거예요. 자기 건강을, 타인을. 그러니까 지금 중독성이 정도 들었다.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못 견딘다면 그건 완전 중독성이에요. 심리가 불안해지고 막 안절부절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지고 막 몸에 이상이 오는 것 같다면 그건 100% 중독성. 그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선생님. 예. 그래, 알았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인생은 이래요. 살다 보면 내가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바람 필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고, 애 낳았는데 애들이 저렇게 헤맬 줄 생각한 부모도 없고,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저런 일이 안 생기는 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나는 여기 지금 이 상태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행복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야. 지금 이거 정리 못하면 내 자신의 불행뿐만 아니라 결혼하면 결혼 생활의 불행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더 큰 불행을 겪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 선에서 이제는 좀 떠나줘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어렵지만 과감하게 넘어가 줘야 된다. 남이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러는 이러면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죠? 근데 자기가 되면 또 잘 되나 안 되나? 안 돼서 옛날부터 무슨 말이 있어요? 밖에 100만 원의 대군을 이기는 사람보다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더 큰 영웅이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바른 길과 그리고 두 번째 지난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른 방향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맨 마지막 열반하실 때 하신 말씀이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불방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두 번째 꾸준히 너무 빨리 결론을 내지 말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담배를 끊겠다 하면 딱 끊고 죽을 것 같아도 안 피우고 버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누구나 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